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저는 그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우그룹. 금빛 글자가 빗줄기 사이로 번쩍거렸습니다. 3년 전, 전 재산 30억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예요. 비 맞지 말고 어서 가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 불러와. 김성호. 내 아들이야. 경비원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오늘은 주주총회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앞에 서려고 합니다. 복수하러요. 이 이야기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모든 것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결말을 약속드립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 말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죠.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마친 어느 저녁 아들 성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사업 시작하려고. 성우는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능력 있다는 소리 듣고 승진도 빨랐죠. 그런 애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니. 뭔 사업인데? 물류회사야. 요즘 택배 시장 폭발하잖아. 내가 지금 나가면 대기업 인맥이랑 노하우로 금방 성공할 수 있어.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어릴 적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던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근데 자본금이 필요해. 한 20억 정도. 20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한테는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장사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합치면 32억 정도 됐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때 며느리 수정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성우 오빠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성공하면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도 가고 평생 편하게 모실게요. 수정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30억을 아들에게 주기로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엄마? 나 평생 책임져야 해. 버리면 안 돼. 성우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버리는 날엔 내가 사람이 아니지. 평생 모실게 약속해.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공증받은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32억 중 30억을 아들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2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죠.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어미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1년 만에 직원이 50명으로 늘었고 2년 차에는 대기업과 계약을 따냈죠. 성우그룹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저는 성훈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봐주고 밥도 해주고 나름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커질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어머니, 된장찌개에 마늘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애들 입맛에 안 맞아요. 어머니, 청소할 때 물 좀 아껴 쓰세요. 수도세가 얼만데. 어머니,
낮에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에 방해돼요. 잔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야근이라 늦는다고 해서 손주들이랑 먼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대뜸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 냄새도 그렇고 사생활도 없고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시어머니 냄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정아,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은요. 그냥 같이 살기 힘들다고요. 어머니도 편하게 사시고 싶으시잖아요. 요즘 요양원 좋은 데 많아요. 거기 가시면 친구도 생기고 좋으실 거예요.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성우는 뭐래? 오빠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물어봤습니다. 성우야, 엄마 요양원 보내려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힘들대. 그리고 엄마도 편하잖아. 좋은 데로 알아볼게.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 대신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바쳐서 세운 회사. 그 회사가 커지자 이제 나는 버려지는 건가?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반짝이는 불빛들이 그날 밤만큼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정말로 쫓겨났습니다. 좋은 요양원이라더니 성우가 데려간 곳은 외곽에 있는 허름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방은 6평짜리 원룸.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공장 굴뚝만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일 좋은 데래. 월 비용도 적당하고. 적당하다. 30억을 준 어미한테 적당한 곳이 여기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을 뿐이죠. 엄마, 나 바빠서 가볼게. 다음에 또 올게. 다음. 그 다음은 6개월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름한 천장이 보였고, 저녁이 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요. 눈물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울음을 멈추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증여 계약서는 공증까지 받았으니 번복할 수 없을 거야. 아들은 이미 나를 버렸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운명처럼 그 사람을 만난 건 실버타운 1층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기서 산책을 했어요.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두꺼운 책을 읽고 계셨죠. 무슨 책 읽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민법 책이요. 오랜 친구라서 가끔 들춰보죠. 민법? 혹시 법 관련 일 하셨어요? 할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변호사 40년 했어요.
법정에서 은퇴하고 여기 왔죠. 그 할머니가 바로 문영숙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울고 있는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왜 우세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0억을 주고 버림받은 것, 아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 문 변호사님은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증여할 때 부양 조건 걸었어요? 네. 평생 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공증 받았고? 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싸우다니요? 이미 다 넘겨줬는데요? 민법 556조. 망은행위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부담부 증여의 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30억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회사 주식으로 30억이 들어갔으면 그만큼의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필요해요.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는 증거, 그리고 당신을 학대하거나 버렸다는 증거.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문 변호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성우와 수정이의 전화를 녹음했어요. 엄마, 바빠서 못 가, 다음에. 어머니, 용돈이요? 저희도 빠듯해요. 명절에 모시러 가요? 굳이요?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언제 버림받았는지, 언제 전화가 왔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1년이 지났습니다.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문 변호사님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옛날 후배 변호사한테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우, 그룹, 자본금 30억. 전액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에요. 근데 주주 명부에는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어머니 돈을 자기 돈처럼 넣은 거예요. 지분 100%가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회사 세우고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준 거네? 네, 법적으로 보면 이건 횡령에 가까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드님이 최근에 세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고 해요. 뭐, 어떤 대기업에서 인수 체의가 들어왔대요. 협상 중이래요. 금액이 200억 정도. 200억. 내 30억이 3년 만에 20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서 내 몫은 한 푼도 안 주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언제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 대신 불꽃이 튀었습니다. 거기 가겠어요. 주주총회 당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름한 차림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실버타운에서 입던 그 옷 그대로요.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관계자야.
이 회사 자본금 30억 낸 사람이거든. 사장 불러. 잠시 후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성우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 왁스를 발라 반질거렸습니다. 사장님 티가 물씬 났죠. 엄마,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까지?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뒤로 수정이도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성우야, 주주총회 하러 왔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주주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문 변호사님이 준비해 준 것들이었죠. 여기 증여 계약서 있지. 부양 조건 달린 거. 그리고 내가 약속 어긴 증거들. 성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민법 556조.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어.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줄까? 내가 나버린 순간 30억 돌려줘야 해. 근데 그 30억이 지금 이 회사 지분이잖아. 그러면 내 몫은 얼마나 될까? 수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저는 수정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창피해? 나를 시어머니 냄새난다고 내쫓을 때는 안 창피했어? 6평짜리 방에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안 찾아올 때는 안 창피했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30억을 주고 키운 자식한테 버림받은 이 늙은이가 이제 와서 내 목 찾겠다는 게 창피한 일이야?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위에 가서 얘기해. 사람들 보잖아. 아니, 여기서 할 거야.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저는 성우와 함께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는 투자자들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어머니십니다. 저는 문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이 회사 자본금 30억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주 명부에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회의실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억 증여 계약서. 두 번째, 부양 의무 불이행 증거 녹음 파일. 세 번째, 이 회사 설립 자금 출처 증빙. 저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요양원이 엄마한테 좋아. 어머니, 용돈이요? 저희도 빠듯해요. 명절에 모시러 가요? 굳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분 반환 소송을 이미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제 투자금 30억에 해당하는 지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90억 원 상당. 돌려주세요.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자본금 출처가 어머니 돈이었다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회사에 투자했단 말이야? 인수 협상을 진행하던 대기업 측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풀리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왜 이래?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성우야,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 3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선 다듬었어. 손가락이 굽어지도록 일했어. 그 돈을 내가 사업한다니까 다 줬어. 그런데 넌 나한테 뭘 줬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 눈물이 없었으니까요. 6평짜리 곰팡이 피는 방, 한 번도 안 오는 방문, 다음에라는 그 한마디, 그게 내가 준 전부야. 성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내 행동으로 보여줘. 법대로 갚고 사람답게 살아. 저는 서류를 챙기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문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잘했어요, 순자 씨. 오늘 정말 멋졌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억울함이 풀리는 눈물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부담부 증여 해제를 인정했고 성우는 제게 지분 15%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40억 원 상당이었죠. 저는 그 지분을 정리해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순잔의 커피, 문 변호사님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오늘은 카페 오픈 1주년 날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셨어요. 사장님, 커피 맛이 점점 좋아지시네요. 문 변호사님, 오늘도 정정하시네요. 저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성우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수척해진 얼굴,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 마실 거야?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려 건넸습니다. 수정이랑은? 이혼했어. 회사 어려워지니까 바로 떠나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밥은 먹고 다녀. 다음 주 일요일에 와. 밥 해줄게.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아마 그동안 많이 고생했겠죠. 미안하면 됐어. 이제 똑바로 살아. 그게 엄마한테 갚는 거야.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할 때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70 넘어서 복수를 시작하고
70 넘어서 새 삶을 열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오늘 커피 맛이 유난히 좋네요. 햇살도 따뜻하고요. 이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